그 이름 다시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9천만 원짜리 유격수가 50억짜리 유격수를 대체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25년 KBO 리그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음주운전 논란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고 FA 시장에서도 외면당했던 사나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끝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주석. 그리고 그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었습니다. 50억 대형 FA 심우준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팀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심우준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김경문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는 다시 심우준을 주전 유격수로 쓰겠다.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 하주석을 놔두고 수비도 타격도 다 앞서고 있는 하주석을 벤치에 앉히겠다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팀 성적도 증명하고 있는데 정말 감독은 다시 50억짜리 이름값에 기댈 생각인 걸까요? 지금부터 2025 시즌 한화에 숨겨진 히어로 하주석의 반전 이야기, 그리고 유격수 주전을 둘러싼 김경문 감독의 선택까지. 이 소식 오야스가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FA 자격을 얻은 하주석은 끝내 어느 팀에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해를 넘길 때까지 무소속 신세였고 결국 친정팀 한화와 1년 보장 9천만 원, 옵션 2천만 원이라는 사실상 굴욕적인 계약을 맺으며 잔류했습니다. 스프링 캠프조차 1군에 들지 못한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기다리며 퓨처스리그에서 무려 4할대 타율을 기록,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때는 왔습니다. 바로 50억을 들여 영입한 주전 유격수 심우준이 종아리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5일 대전에서 롯데와의 3연전 중 하주석은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 팀의 8대7 끝내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하주석은 1회 말 플로리얼의 선제 솔로 홈런 직후 곧바로 안타를 기록했고 이는 노시환의 홈런으로 이어져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2회에는 2사 3루 찬스에서 침착하게 공략해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루상에서 기회를 만들며 팀 공격 흐름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경기는 7대7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하주석의 집중력은 식지 않았는데요. 10회 말 2사 2-3루 상황, 불리한 2스트라이크 카운트 상황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찬스를 연결했고 바로 뒤 문현빈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하주석의 활약은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롯데와의 3연전에서 하주석은 총 12타수 5안타 1루타 1개, 3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1차전에는 9번 타순에 배치됐음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김경문 감독은 하주석을 바로 상위 타선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꾸준한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시즌 타율도 어느덧 3할, 김경문 감독 역시 그를 상위 타선으로 확고히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세터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한화는 플로리얼의 반등과 특히 하주석의 부활이 반가울 것입니다. 시즌 타율도 3할을 넘기며 김경문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번, 이후 2번으로 빠르게 타순이 조정된 걸 보면 한화 타선의 핵심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하주석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번 시즌 대형 FA 4년 50억 원을 주고 KT 위즈에서 데려온 심우준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는 심우준에게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며 주전 유격수 자리를 맡겼지만 종아리 골절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습니다. 한화는 다시 유격수 공백에 시달려야 했고 그 자리를 메운 이가 하주석이었습니다. 수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 수비력에서는 아직까지 다소 의문점이 있지만 공격력에서 심우준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심우준과 하주석의 성적을 비교해 보시죠. 하주석은 현재까지 타율 3할 1푼, OPS 0.754, WAR 1.04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우준은 현재까지 타율 1할 7푼, OPS 0.459, WAR-0.16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주석이 물론 심우준에 비해서 표본이 아직 부족하지만 보여지는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우준의 수비가 훨씬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수비 기여도를 살펴봤을 때 하주석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2이닝 동안 유격수 수비를 하고 있으며 실책은 0개입니다. 심우준은 261.1이닝 동안 수비를 하며 3개의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하주석이 수비에서도 타격에서도 심우준에게 앞서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실책 없이 130이닝 이상을 소화 중인 하주석이 기록상으론 모든 면에서 심우준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심우준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우준의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화 팬들 사이에서는 심우준, 하주석 유격수 주전은 누구를 써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격수 수비를 중요시 여기는 김경문 감독이 심우준을 기용하며 하주석을 백업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프로스포츠는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년 최대 50억 원에 계약한 심우준의 연봉이 아까워서라도 주전 유격수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하주석의 현재 성적은 심우준보다 확실히 위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주석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심우준은 백업으로 밀려야 한다. 한화의 내야를 안정시키기 위해 김경문 감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우준과 하주석 병행 기용. 수비 중심 경기엔 심우준, 공격 중심 경기에선 하주석. 하주석 2루수 전환. 현재 2루수 자리는 황영무 기도윤이 번갈아 나오고 있지만 둘 다 공격과 수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둘 다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이 어울리는 성적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주석이 2루로 간다면 내야 수비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루수를 거의 보지 않은 하주석이 수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모든 포지션에서 유격수는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고 2루수는 유격수의 레인지와 어깨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가 맡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격수 하주석이 2루에 오면 해당 포지션의 수비력은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주석이 지명타자로 나서는 경우인데 하주석의 타격이 좋긴 하지만 지명타자 자리를 줄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하주석은 수비를 해야지 빛이 나는 타입이라 생각합니다. 김경문 감독이 유격수 자리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재밌겠습니다. 하주석은 과거 유격수로서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인상적인 순간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기복 있는 플레이와 잦은 실책,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잘못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고 팀 중심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선수처럼 보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팀이 가장 필요할 때 팀플레이어로 거듭난 모습은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한화 팬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주석의 활약에 한화는 이번 롯데와의 2위 결정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0.5경기 차로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에게 있어 하주석은 백업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우준의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하주석의 활약이 지속된다면 한화의 중위권 경쟁은 물론 포스트 시즌 싸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